오케이. 입법에 관한 권한을 썼어. 입법에 관한 권한. 네, 그 다음에 권한은 뭘 썼냐? 예산 관련 권한을 썼어요. 예산 관련 권한. 자, 용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용어. 첫 번째. 내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을 거야. 수업하면서. 무슨 법정주의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야. 무슨 법정주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뭘 의미한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하는 거야. 법률. 가령 뭐 죄형 법정주의 하면 죄목이나 형량은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해라 이 뜻이야.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는 거야. 예산과정 유구랑 앞에 있는 예산과정 같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같이 병행해서 볼 거야. 여기하고 여기가 같이 예산 절차 볼 때는 여기다 보고 여기 보고, 오케이? 예산 관련 내용 이거 보고 절차 이거 볼 거야. 여기하고 여기 같이 병행해서 볼 거야. 자, 일단 예산 관련해서 국회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조세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 법정주의. 조세 법정주의. 조세 법정주의 내용은 뭐냐? 반드시 세목, 그러니까 세금의 종류겠지. 세금의 종류. 세목과 세율은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해라 이 뜻이야. 법률로. 그러니까 즉 하위법인 명령 같은 걸 정하지 말고 이건 국민의 기본권에 엄청 중요한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로 정해라 이 뜻이야. 세율과 세목은 반드시 법률 정해라. 오케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 조세 법정주의.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걸 넘어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순서도 예산 과정을 보자. 과정. 예산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일단 올해가 2021년도야. 그럼 이제 지금쯤 되면 뭘 하냐면 내년 예산을 짜야 돼. 내년 예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얼마 될까? 1년 예산. 대략 한 550조 돼. 550조. 그러면 550조 중에서 뭐 얼마는 국방비로, 얼마는 뭐 복지비로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걸 편성하는 건 누가 할까? 편성, 예산 편성. 누가 할까? 정부가 하는 거야, 정부가. 돈 쓰는 사람들이 정부거든. 일을 하는 게 정부이기 때문에 예산을 짜는 것도 정부가 하는 거야. 이건 여담인데 나중에 혹시 여기서 공무원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되는 고시등간에 합격하잖아. 그럼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부처가 어딜 것 같아? 뭐 교육부, 뭐 문광부, 뭐 기재부 등등에서 어디가 제일 인기 많을까? 그러니까 또 나중에 합격하면 자기가 어느 부처 하고 싶은지 순서를 써. 순위 되게 선호도를. 제일 순위가 기재부야. 기재부. 그다음에 2순위가 문광부. 문광부는 이제 나름 이제 왠지 뭐 문화공연 같은 거 공짜로 볼 수 있을 거 같고 실제 공짜로 많이 보게 되고 관련 감독기관이니까 제일 센 게 이제 기재부야. 선호도가 제일 높게. 왜냐면 거기 막강파워야. 기재부. 돈을 관리하니까 어떻게 하냐? 실제 만약에 내가 들은 얘기야 공무원한테. 뭐냐면 공무원의 제일 하급 공무원이 몇 급이야? 9급이지, 그지? 9급, 8급, 7급, 6급, 5급, 이쪽에서 1급까지 있지, 그지? 어떻게 돼서? 대통령은 몇 급일까? 몇 급일까, 대통령은? 1급? 대통령 급수가 없어. 응? 자, 이런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그래. 공무원의 종류도 뭐 정무직, 별정직 뭐 이런 게 있는데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이야. 즉 정치적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급수가 없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은 급수가 없어. 그럼 너희들이 시험 보면 뭐 9급 시험 볼 수도 있고 7급 시험 볼 수도 있고 5급 시험 볼 수도 있어. 보통 이제 9급 시험, 7급 시험 되면 5급이 바로 이게 행정고시. 이게 얼만큼 큰 거냐면 9급에서 7급 올라가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 대략 한 15년 걸려. 15년. 순직은 여기서 대략 15년 걸려.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잠깐 밀리면 뭐 한 40년 걸리기도 해. 합쳐서. 보통 그래서 9급부터 가잖아. 그러면 퇴임할 때 잘하면 5급까지 가고 안 되면 6급에서 정퇴임하는 경우가 되게 허다해.
그러니까 얼마큼 차이가 큰지 알겠지? 내가 만약에 구급시험 들어갔어. 근데 젊은 애가 20대 중반 애가 행정고시 붙었어. 응? 난 이제 한 50이 넘었는데 이제 여전히 6급이야. 6급. 그러면 이제 20대가 이제 내 상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행정고시 준비하려고 하는 거야. 그만큼 파워가 크기 때문에. 자, 이게 여담인 거고. 자, 각 부처마다 이제 이런 공무원이 있겠지. 뭐 기재부, 문광부 있겠지. 그러면 저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한 6, 7월 때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각 기재부에서 내가 기재부 5급 공무원이라고 할게. 기재부 5급 공무원이야. 내가 그러면 기재부에서 각 부처한테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줘. 지침. 내년 예산을 짤 때는요 이렇게 짜오세요라고 지침을 내려줘. 기재부에서. 그러면 이제 그 지침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기재부한테 보내오겠지. 보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각 부처를 불러. 이게 5급이야. 그러면 이제 난 너가 문광부 장관이야. 그러면 이제 장관이 이제 기재부 한 1급, 2급 공무원을 불러. 너 기재부에 가가지고 이 예산 꼭 지켜와야 된다. 이 예산 깎이면 안 돼. 그러는 거야. 그지? 각 부처마다 그지? 그러면 이제 너가 이제 그 2급 공무원이라고 해. 문광부 2급 공무원이야. 그럼 너는 장관의 특별 하단을 받은 게 있지, 그지? 이 예산은 절대 깎이면 안 되는 거야. 응? 난 이제 5급이야, 5급. 기껏 해봤자. 너는 2급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딱 앉아있잖아. 정말로 딱 책상에 앉아있으면 다리 딱 앉아가지고 대기하고 있어. 다음이요. 그러면 이제 문광부 2급 공무원 딱 와. 아유, 상관. 잘 지냈어? 하는 거죠, 그지? 예. 그래서 이 예산 쓸데없는 것 같은데 딱 그러면 제발 부탁이야. 이거 짜면 안 돼. 나 장관한테 죽어. 그런 거죠, 그지? 그러니까 기재부 5급 공무원이 거의 막강 파온 거야. 각 부처에 설절 기는 거지, 그지? 그 한 번 맛을 느껴봐. 절대 못 잊지 그 맛을. 실제부터 실제. 기재부 5급 공무원이라 그러면 은행장 수시로 불러. 아, 은행장님, 그치? 술집에 한잔 하러 오시죠. 그러면 이제 잠옷 입고 그냥 뛰쳐간다는 거 새벽이라도 정말. 그만큼 파워가 센 거지. 그럼 예산을 짜니까 예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는데 뭐 예산 편성 시점에 자세한 거 볼 거 없고, 그지? 자, 전부 다 편성을 해. 이 편성된 예산을 세금 얼마 걷고, 그다음에 돈을 어디에 쓰고 이런 거 편성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심사하고 통과시켜주는 거. 이거 뭐라고 했어? 심의, 의결 또는 심의, 확정이라고 하겠지. 이걸 어디서 할까? 국회에서 하는 거야, 국회에서. 국회도 만약에 550조를 짜왔어. 가서 보내왔어. 그러면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있겠지. 뭐 교육 예산이다 그러면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국방 예산이다 그러면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야. 상임위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모든 아까 법을 통과할 때는 모든 법은 다 어디로 간다? 어느 위원회 간다? 법제사법위원회로 간다고 그러지. 근데 여기도 모든 예산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어. 이걸 줄여서 예결위 그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 특별위원회. 모든 예산은 다 이리로 가는 거야. 여기서 심사할 때 정부의 동의 없이는 여기서 보내온 예산보다 더욱더 많게 짤 수 없어. 그래서 국회에서는 주로 뭐 하는 거냐면 정부에서 편성해온 예산을 깎는 게 주된 일이야. 깎는 거야 원래 여기서는. 더 증액할 수는 없어. 동의 없이 할 수 없어. 자, 여기까지 통과되면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본회의로 가겠지. 본회의로 가. 자, 여기 통과되잖아? 그러면 이제 예산 확정이야, 확정. 자, 여기서 이제 심의 의결되면 아까 법률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었잖아.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없어. 응? 그럼 예산이 여기서 확정되면 이제 집행을 하겠지, 집행. 아니, 집행은 뭐 하겠어? 당연히 집행은 당연히 돈을 쓰는 건 정부겠지, 정부가 돈 쓰는 거야, 정부. 오케이? 정부 돈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런데 자, 이 과정에서 알아둬야될게. 자, 편성하잖아. 국회 넘겨야겠지. 언제까지, 이거 숫자를 알아둬야 돼. 언제까지 넘겨야 되느냐?
회계연도. 회계연도라는 것은 그 예산을 쓰는 기간이야. 가령 내년 예산이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바로 회계연도거든. 회계연도가 이거 외워둬야 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 넘겨야 돼. 90일 전까지. 그래 한 10월 1일쯤 되겠네. 10월 1일. 그치, 10월 1일 가까이 되겠네. 10월 1일. 10월 1일까지는 보내야 돼. 국회로. 그럼 국회는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이제 1월 1일 되기 30일 전까지는 통과가 돼야 돼. 30일 전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원래, 자,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 안 해주잖아? 그럼 돈 못 쓰는 거야. 정부가. 돈 쓸 수가 없어. 하물며,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볼까? 미국은 국회에서 통과 안 해주면 공무원 월급도 못 줘. 트럼프 있을 때, 트럼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는 그때 트럼프 정당이 공화당이잖아. 그런데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야.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의회에서 두 개 다 통과해야지만 의회가 통과되거든. 그런데 하원에서 이걸 반대한 거야. 부결시킨 거야. 돈을 쓸 수가 없지. 정부가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국회에서 통과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걔네들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월급 한 달 안 준다고 해서 출근 안 하겠어? 에이, 언젠가 주겠지. 그래서 출근한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안 그래. 짤 없어. 걔네들은 월급을 한 달치 안 줄 거야. 막 2주에 한 번 이렇게 줄 거야, 걔네들은. 월급 가지고 출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블랙아웃이 아니라 뭐라더라? 단어가 안 떨어지지, 점점. 치매가 와가지고. 뭐지, 뭐 이렇게 아니 아웃되는 거 뭐라고 그러냐? 블랙아웃은 전기 나가는 거고 무슨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단어가 안 떨어져. 우리 스마트폰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밤새 예전에 스마트폰 없을 때는 예전에 동네한테 물어봐. 뭐 기억 안 나잖아. 밤새 미쳐. 뭐지 막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 부결. 되게 쉬운 단어인데. 정부 예산안 부결. 셧다운. 셧다운이 안 떠올라. 셧다운. 그래서 그때 하물며 그 아이스크림 굽는 아줌마 뭐지? 그 자유여신상인가? 그렇지. 그 자유여신상 두고 불 다 꺼졌어. 왜? 거기 공무원이 출근해가지고 문 열어주고 불쾌할 거 아니야. 공무원이 출근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셧다운 됐어. 그거 다 불 꺼졌어. 실제. 그리고 실제 혹시 여기 농구 좋아하는 사람? 농구 좋아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NBA 우승팀이 항상 백악관 초대한단 말이야. 초대해서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만찬 즐기는 게 일종의 관행이야, 관행. 근데 NBA 우승팀이 백악관 갔어. 그런데 그때 백악관 셰프가 출근 안 한 거야. 셰프가, 백악관 셰프가, 요리사가. 트럼프 당황스럽겠지, 그치? 밥 좀 줘. 그랬더니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냥 공무원들이 주방장이 없는데요. 아이씨, 야, 햄버거 시켜. 그래서 햄버거로 만들었어, 햄버거로. 유명한 일이야. 그게 3년 된 일이야, 3년 전에. 그게 싫다. 싫겠지, 그치? 난, 뭐, 어쨌든. 즉,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돈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 우리나라 알아야겠지. 우리나라는 무슨 예가 있냐? 준예산 제도에서 준예산. 그러니까 이건 뭐 자세한 내용을 묻고 없고, 즉 회계연도 전까지 통과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필수적인 돈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없다? 셧다운이 우리나라 없다. 셧다운이. 즉 공무원 월급비와 같은 계속비, 일반 행정비, 그 다음에 계속된 어떤 사업은 쓸 수가 있다. 즉 통과 안 되더라도. 이해하겠지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셧다운이 있을 수가 없다. 왜? 준 예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준 예산이야.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2022년도가 돼가지고 돈을 썼어. 집행을 했어. 집행을 해. 자, 그럼 이제 2022년도가 됐고, 자, 이제 2023년도가 됐지. 그러면 이때 쓴 돈이, 집행이 계획대로 잘 썼는지 또는 법대로 잘 썼는지 검토해봐야 할 거 아니야. 자, 그걸 뭐라 하느냐. 자, 중요하다. 이것도 결산이라고 하는데,
느낌상 결산 누가 할 것 같아? 심의 의결을 국회에서 했으니까 결산 누가 할까? 자, 응? 특별위원회 왠지 국회에서 할 것 같지? 특별위원회 국회니까 그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그지? 느낌상 왜? 확정도 통과도 심사도 국회에서 했잖아. 정부에 권하는 거야. 예산을 편성하는 거 정부. 그냥 집행하는 거 정부였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심사하는 거는 국회, 또 결산하는 것도 국회일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결산 검사는 정부 안에 있는 감사원이야, 감사원. 자, 아까 감사원의 위치 봤지?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뭐가 있었어? 여기? 감사원 있었지, 감사원. 기억나니? 이거 아까 했던 거? 감사원 어디 소속이야? 행정부 소속이야, 행정부 소속. 대통령 직속이야. 결산 검사는 감사원이야. 그럼 국회는 뭘 하냐? 이 결산 검사를 심사해, 심사. 자, 중요하다. 결산 심사를 국회에서 하는 거야, 국회에서. 차이점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결산 검사는 너네 어머님이 가계부 쓰시잖아. 가계부 이제 언제 돈 썼고 이제 기재하고 가계부 써요? 쓰신다면 그렇지.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영수증 첨부하고 그런 작업하는 게 결산 검사야. 그럼 이제 어차피 돈 쓴다는 정부니까 정부에서 한다는 거고 그걸 제대로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결산 심사인 거야. 이해해서 무슨 얘기인지 꼭 구분해둬라. 나온다. 결산 검사는 감사원. 결산 심사가 국회. 오케이? 그래야지만 예산 과정이 다 끝나는 거야.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추가 경정 예산이에요. 추가 경정 예산. 소위 줄여서 뭐라 그래? 추경 그래. 추경.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야. 추경. 그게 뭐냐? 야, 예산이 집행 중이야. 작년에 550조를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50조를 쓰고 있어. 4월이 됐어.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네. 코로나. 자영업자들 지원금 줘야겠네. 돈을 추가로 편성해야겠지. 왜? 그 전년도에 계획할 때는 이게 없었으니까. 그때 추가로 편성해서 추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추가 경정 예산이야. 즉 추가 경정 예산은 회계연도 중에, 즉 회계연도 집행 중에 별도로 추가로 통과시키는 예산인 거야. 언제 한다고? 회계연도 중에. 또 중에 새롭게 편성 의결해서 집행하는 돈이야. 그래서 보통 올해만 해도 추경이 3번인가 편성됐어. 작년 계획에 비해서 올해 세금이 엄청 많이 거쳤거든. 수출 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남는 돈. 지금은 위기 때문에 정부가 남기면 안 돼. 정부가 뭐 이익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때문에 남았어. 오케이. 정부 돈 풀게. 푸는 거지. 그러려면 그것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함부로 풀면 안 되는 거야. 국회의 동의가 있을 수 있다. 이야기에서 무슨 얘기인지 자, 예산 과정까지 와서 추가 경정 예산까지. 아마 이 정도면 뭐 더 많은데 이 정도면 학교에서 배울 내용 중에 다 커버가 될 거야. 자, 그다음 이제 예산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받고 그다음 뭘 보느냐? 헌법기관 구성에서도 국회가 엄청난 권한을 행사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헌법기관은 보통 다른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야, 헌법기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국회가 동의해줘야 하는 사람들 누구누구 외워. 그 다음에 국회가 선출한 사람 누구누구 외워 이렇게 하거든. 근데 물론 뭐 그렇게 상관없는데 나는 어차피 미리 볼 거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볼게. 포괄적으로. 자, 헌법기관은 뭐하느냐? 국회가 있지. 국회, 헌법기관. 이렇게. 그 다음에 행정부에 있어. 행정부에 헌법기관 뭐가 있느냐? 대통령 있지. 그 다음에 국무총리 있지. 그 다음에 뭐 각부 장관은 뭐 헌법기관 아니고 각부 장관이 있지, 그지? 이거는 뭐 헌법기관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사법부.
사법부에는 짱이 누구야? 제일 큰 사법부가 뭐야? 대법원이지, 대법원. 대법원을 구성하는 판사가 바로 누구야? 대법원장이 있어. 그 다음에 대법관이 있어, 대법관.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회사들은 그냥 일반 법관이야.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 바로 이제 대법관과 대법원장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헌법재판소가 있어.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아니야. 합쳐서 사법기관은 맞아, 사법기관. 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다른 기관이야. 별도의 헌법기관이야. 자, 헌법재판소의 우두머리 누굴까? 당연히 헌법재판소장. 외울 거 없잖아. 그럼 여기 구성원 재판관 누굴까? 헌법재판관. 그지? 헌법재판관.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 판례할 때 헌법재판관 몇 명이라고? 기억나나? 여러 번 했는데. 몇 명? 그때 뭐 낙태죄 할 때 얘기했고, 뭐 간통죄 얘기할 때 했었어. 그지? 몇 명이라고 헌법재판관? 9명이라고. 그지? 9명 중에서 과반이 아니라 6명이 찬성해야지만 위헌된다고. 기억나는 거 있죠? 9명이 9명. 그 다음에 헌법기관 또 뭐가 있느냐? 저기 중앙선관위원회,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하나 빠졌는데 대통령과 국무조사에 뭐가 있다? 감사원이 있다. 감사원. 기억나지? 자, 이걸 미리 한번 예습하는 거. 우리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배울 거니까. 자, 이게 다 헌법기관이야. 헌법기관. 헌법기관이 뭐냐?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명칭이 규정되어 있는 기관이야. 대법원은 헌법기관이야. 그런데 고등법원은 헌법기관이 아니야. 왜냐? 헌법에는 뭐라 되냐면 법원 조직은 대법원 이외의 법원으로 구성돼 있어. 그래서 대법원을 뭐 큰 법원 이렇게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돼. 그런데 고등법원을 고딩법원 이렇게 바꾸려면 그냥 법률 개정하면 돼. 법원 조직법. 이해해서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헌법기관이야. 자, 이제 여기 있는 헌법기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구성 과정을 볼게. 일단 여기에 행정부. 국회의원을 전원 국민이 뽑으니까 이거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한. 이걸 미리 봐야지만 다음 시간이 되게 편해져. 정말. 그래가지고 명상하는 거 아니지, 그치? 그렇지, 그치? 정신 차려. 볼 거 없지, 그치? 그냥 국민이 뽑으니까, 그치? 대통령도 볼 거 없지? 왜 국민이 직접 뽑으니까. 자, 지금부터 보자. 이제 감사원, 국무총리부터. 이건 벌써 봤네. 국무총리 어떻게 임명한다? 대통령이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다고. 즉,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 국무총리 하나 맞네. 이렇게. 각부 장관이 있거든? 이 사람들은 국회가 동의 안 해줘도 돼. 그냥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 대통령한테. 그럼 임명하면 되는데 중간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쳐. 근데 어쨌든 동의 필요 없어. 그다음에 여기 감사원의 짱은 누굴까? 당연히 감사원장이겠지. 감사원장. 감사원장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이것도 감사원장은 행정부에 비리 같은 거 같이 하는 거죠. 비리. 결산도 하고, 그죠? 조선시대로 보자면 사헌부야. 사헌부. 엄청 중요한 역할이야. 그러니까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어떻게 감독할 수가 없어. 직속이긴 하지만. 여기는 짱. 감사원장. 감사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해. 하지만 국회가 동의해줘야 돼. 국무총리와 행정부에는 벌써 연상하면 외워진다고. 행정부에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 국회가 동의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사법부. 여기는 대법관 14명. 이건 숫자 몰라도 돼. 이건 외워도 되지만 14명이야. 14명. 그 다음 여기에 당연히 선거관리위원장이겠지. 위원장. 그리고 위원이 있겠지? 여기 위원 9명이야. 9명. 여기 14명이 되고 외울 필요 없어. 이거는.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일단 대법원장을 먼저 임명해야 돼.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하느냐?
임명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밖에 없겠어? 대통령밖에 없어요. 대통령 저 중에서. 뭐 국회의원이 300명이 모여가지고 한 명 딱 가운데 놓고 자 이렇게 300명이 돌아가면서 줄까? 말해야 돼. 그림이 안 나오잖아. 그지? 아무리 국민의 대표 기관이지만 300명이. 그래서 단독 기관은 대통령만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해.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는 없겠지. 누구의 동의를 받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해. 이것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 오케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다. 오케이? 그럼 대법관 14명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데 대법원장이 먼저 제청을 해. 대통령님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앉혀주십시오라고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거 좀 중요한 위치니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이야. 절차 하나 더 추가일 뿐이야.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고 대법원장의 제청. 오케이?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야 애들. 사법부, 행정부 다 다음 차례 볼 내용이니까. 근데 저 112. 112 어딨어? 14명? 아, 14. 14명. 즉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다고. 차이점이 있다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필요한 거지. 제청이. 추천. 여기까지 외웠지? 자 그 다음 여기에는 헌법재판관이 먼저 있어야 돼. 자 9명이지. 이 중에서 9명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해. 동의 없이 그냥. 3명은 국회에서 뽑아. 선출. 국회에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해. 대법원장이. 골고루 입법, 행정, 사법이 3명씩 구성하는 거야 이렇게. 대법원장이. 자 여기서 시험지 많이 나오는 게 있어. 단골. 다시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해. 3명은 국회에서 뽑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 근데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대통령밖에 없다. 9명 다 얘뿐만 아니라 3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6명도 결국 임명장은 누가 수여하냐? 대통령이 수여해. 그래서 애들 틀린다고 3명 외웠단 말이야 애들이.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3명은 뭐 대법원장 외웠어 그지? 근데 지문에 헌법재판관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럼 애들이 틀렸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맞다고. 9명 모두 대통령 임명이야. 아 오케이. 근데 대통령이 3명이라는 거는 직접 그냥 임명장 주면 되는 거야. 끝이야.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임명장 준다는 거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장 준다는 거고. 오케이? 연결돼? 자 그럼 헌법재판소장은 어떻게 임명하느냐? 이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이 9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거야. 근데 그것도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의 동의를 받았어.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거야. 여기서 오케이? 자 끝난 거고. 그 다음 중앙선관위원 몇 명? 9명이라고. 똑같아. 3명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똑같아. 3명씩 구성한다는 거야. 이 3개 빼고 나머지는 다 3명씩을 나눠놨다고. 오케이? 물론 여기는 임명장을 대통령이 준다는 헌법 조항이 없어. 그래서 대통령이 9명 다 임명한다면 틀려. 헌법재판관만 9명을 대통령 모두 임명한다고 해야지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근데 위원장 어떻게 뽑냐? 위원장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관여하지 않아. 워낙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곳이거든. 여기는 선거를 관리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것도 중요해. 이렇게 9명만 구성해주잖아. 이렇게 돼 있어. 9명 구성해주잖아. 그러면 얘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 중에서 위원장 누가 할까? 이렇게 지들끼리 뽑는 거야. 이걸 뭐라냐? 호선. 상호간에 선출한다.
위원장은 호선이다. 호선. 안녕하세요. 너희 마음이 나도 자기만 알았기 때문에 이해해. 어떻게 술 마셨냐 혹시? 술 안 마셨어? 야 이제 되게 시종일관인 초심이네 초심. 처음부터 꾸준히 3시간 내내놓는 거니까 그치? 이건 내가 나무랄 수 없어. 그것도 3시간뿐만 아니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까지 꾸준히 줘라. 그치? 그치? 그것도 저는 형태가 똑같아. 그치? 멋져? 초질감, 초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뽑는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헌법 기강 구성할 때 외워야 할 거.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머릿속에 연상하라고.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사람 누가 있어? 행정부에는 감사원장하고 국무총리, 사법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국회 동의 필요해.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이 사람들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3명씩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헌법재판관 3명.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원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고. 이거 외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추가인식으로 단골이야. 다음 중 전수령으로 국회가 동의해줘야 하는 헌법기관을 쓰시오. 다 써야 되는 거지. 그러면 행정부부터 나란히 보라고요. 행정부에는 감사원장과 국무총리가 있었구나. 사법부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있었구나. 헌법재판소장이 있었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명,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원 3명 선출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외워진다고 봐, 개인적으로. 그래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봤어.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국정통제. 자,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진 행정부를 통제하는 게 오늘날 의회의 더욱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행정부를 통제하는 그러한 권한은 뭐가 있냐? 60페이지 그걸 보는 거야. 자, 이것도 지금 수업하면서 일부 언급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그래. 자, 첫 번째, 대통령제의 특징이 있었지. 탄핵 심판권.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가 탄핵 소추만 할 수 있고, 탄핵 심판은 어디서 한다? 탄핵 심판은 어디서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한다고 그러지. 우리나라는 국회가 탄핵 소추만 할 수 있어. 탄핵 소추. 즉 탄핵 소추란 즉 제기하는 거야. 제기.